2024년도에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노이즈 이슈가 좀 더 강했고 2차 전지 업종에는 굉장히 좀 단기 타격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저는 상당 부분은 작년 그리고 올해 초의 주가 흐름 안에서는 일부분 좀 선 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가시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반도체가 뜨겁긴 하지만 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 배터리였나요? 뭐 전고체 얘기하고 2차 전지도 조금 꿈틀꿈틀 하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먼저 좀 체크할까요? 네, 최근 3월 평균 주가로 좀 추산을 좀 해보면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현재 삼성 SDI가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나타냈는데 20.8%가 상승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9포인트, SK 이노베이션이 2.4%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셀사 중에는 뭐 SDI가 발군이네요, 그죠? 인터 배터리에서 4680 배터리 관련 이슈보다도 사실 뭐 시장에서 뭐 가장 핫했던 부분들은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상용화.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해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시설 파일럿 라인을 좀 구축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4분기에 일부 시제품을 양산한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는 주가의 반영 효과가 좀 미비했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뭐 인터 배터리 2024 이후에 가장 큰 수급을 좀 반영시킨 게 삼성 SDI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삼성 SDI를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배터리셀 3사 안에서에 대한 부분도 실적 차별화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미향 유럽향의 어떤 이 공급 비중에 대한 축소 부분이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정적인 프리미엄 배터리에 대한 출하를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삼성 SDI의 실적 관점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좀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 수급 유입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비교적 좀 잘 적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터 배터리 2024 안에서는 가장 시장이 화두화됐던 이게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한 관점, 이 부분이 이슈가 좀 됐었는데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양산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4680 배터리를 양산해서 테슬라 등에 좀 공급을 하겠다는 좀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2025년도에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목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은 이후의 실적 연동 관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가 용량이 굉장히 좀 크고요. 충전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외부 충격과 열에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알려졌는데 뭐 가장 뭐 특화된 부분은 생산 원가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기존의 뭐 각형이라든가 파우치형 배터리에 비해서는 이 경쟁력들이 좀 더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장점들이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지금 먼저 탑재한 테슬라를 논의를 하더라도 GM과 포드도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검토에 좀 착수했다는 이슈가 좀 전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반면에 뭐 추가적으로 좀 부과된 부분들은 뭐 고체 전해질 소재도 굉장히 좀 강했는데 소재단 안에서는 뭐 한농화성이 31%대 이게 어떤 전고체하고 좀 관련된 거죠? 그렇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관련된 소재를 좀 공급한다 이 이슈인데 한농화성이 31%,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9%, CIS가 25% 정도 좀 급등을 좀 했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뭐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한 16% 정도 상승을 좀 했고, 오늘은 또 특히나 미코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이 화물계 고체 전해질 관련주들의 수급도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도가 부각이 된 흐름들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연동해 가지고 뭐 4680 배터리의 조기 양산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도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부품 중,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셀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좀 강했는데 동원 시스템즈가 4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지금 뭐 TCC 스틸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이외에 좀 특화된 종목들 좀 보면 대주전자재료가 오늘도 좀 더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1.5% 정도가 3월 한 달간 주가가 좀 상승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들 좀 부각이 됐는데 2차 전지주 안에서의 단기적 낙폭을 좀 더 가져갔던 종목들이 개별 이슈 안에서에 대한 이 특화 소재 부분에 대한 이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수급을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캐파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 전자재료가 그래도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산되는 물량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올해 상반기부터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실적 연동 관점에서 대주 전자재료도 주목해볼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동박 관련된 소재에서는 SKC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영향보다는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상신 EDP 신흥 SEC가 한 20%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 관련된 파생되는 부품 소재 종목들의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사실은 종목별로는 꽤 상승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네네. 그죠? 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의 뭐 회복, 특별히 이제 뭐 양극재 이런 쪽은 네. 회복이 좀 더디었는데 그죠? 네. 소재 중심으로 그 동안은 이제 엔캠 혼자만 어떻게 보면 독주를 하다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고체 얘기 나오면서 황화물계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꽤 많이 그래도 이제 키 맞추게 올라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행복해 이제 다 회복됐어 갈 거야 이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까요? 일단 뭐 양산에 대한 기대감들은 단기적인 기대감을 넘어서 우리가 좀 주가라는 선행지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양산에 착수해서 벌어들일 매출 네. 그리고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을 먼저 주가로 좀 땡겨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2024년도에 이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굉장히 노이즈 이슈가 좀 더 강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더 완화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좀 가시화를 좀 했기 때문에 네. 2032년도까지 68% 정도의 전기차 전환율을 뭐 50%대까지 좀 떨어뜨린 그런 형국 안에서 2차 전지 업종에는 굉장히 좀 단기 타격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저는 상당 부분은 작년 그리고 올해 초의 주가 흐름 안에서는 일부분 좀 선 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가시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8월부터 좀 양산하고 삼성 SDI가 2025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SK온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착수를 하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의 화두가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부분 여기 관련된 원가 개선 부분에 대한 숙제를 좀 안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도입률들이 한 2028년도 정도가 되면 65% 정도는 원통형 배터리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산을 조기 구축함에 따른 수익성 개선 부분 이 부분이 일시적인 수급 유입 효과로도 좀 작용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대감으로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2차 전지 전기차 업체의 과제니까요. 네. 원통형 같은 건 아무래도 기존의 각형이나 파우치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텐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개발하게 되면 고급 수요를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고체 자체는 가격은 더 비싸질 거잖아요. 그쪽은. 그렇죠. 예. 뭐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뭐 아직 양산 도입을 우리가 대량 양산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일부 시제품이 나왔고 이게 그렇죠. 예. 인터배터리 2024에서 공개가 좀 된 건데 너무 기대치가 좀 더 컸고 주가는 상당수 굉장히 좀 많은 예. 수급 유입을 좀 시켰다는 관점에서 이게 저는 대량 양산 관점도 2027년이지만 가장 관건은 수율 계산을 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액체 전해제를 고체로 전환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이 수율 이슈 부분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소재 도입 이슈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는 좀 올랐지만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이 이게 있다. 정확한 수율 하에서에 대한 이 대량 양산 체계를 갖출 정도의 공급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수급을 사실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원통형 특별히 이제 4680, 46XX 네네. 이거는 양산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요인이란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완성차 업체들이 그걸 채택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좀 테슬라가 탑재를 일부 그렇죠. 예. 모델에서 좀 하고 있고 사이버 트랙에도 본격적인 이 4680 배터리 부분은 탑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8월부터 양산되면 하반기부터 좀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GM과 스텔란티스, 볼보는 내년부터 장착을 할까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에너지 밀도를 크게 좀 향상시키고 생산 수율이라는 이 과제를 좀 무난하게 좀 뛰어넘는다면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전환율도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기존의 각형이라든가 뭐 파우치형 배터리에 비해서 원통형이 차량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앞으로의 전장형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대 난제가 공간을 최대화시키고 효율성을 좀 갖추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시킬까? 이 부분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80이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양산 상용화 이전까지는 좀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도 뭐 최종적으로 좀 이 도입이 좀 된다면 4680 배터리도 언젠가 그 공급량에 대한 어떤 이슈는 한 번쯤 리스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에 좀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저는 한 20년간은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20년?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깔고 그죠? 충전이라든지 네네.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고, 네. 리튬 가격 반등하는 것도 최근에 주가 네. 상승의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됐었는데 리튬 가격은 어때요? 리튬 가격의 고가가 킬로그램당 300위안, 그래서 뭐 최저치가 86.5위안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추세까지는 3월에 108.5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100위안 초반에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100위안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중국의 공급량을 좀 더 축소시키고 가격을 좀 올리는 전략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고요. 다만 전기차에 대한 이 공급도나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가격에 대한 이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게 100위안에서 점진적 상승을 좀 이뤄낸다면 저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이 평가 손실 이슈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수익성을 양극 소재사가 좀 더 개선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4분기에 판가 영향을 가장 크게 작용했던 리튬 가격이 1분기에는 그 영향 효과가 조금만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반영 효과로는 보고 있지만 큰 폭의 뭐 수익성 훼손 관점을 좀 더 만회했다 이 부분을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판가 개선에 관련된 그래서 양극재 판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보면 최근에 양극 소재사들의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보였고요. 여기서 좀 대표적인 부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이 뭐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더 부각시키면서 수급 개선이 됐고 오늘 뭐 미국 FOMC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들 뭐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 요건들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3회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이 정책 기조를 좀 확인한 것에 대한 외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여기서 양극 소재사도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보고 있습니다. 원통형 그다음에 리튬 가격 그밖에 또 전기차나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모델 Y 가격을 다음 달부터 올린다는 기사가 오늘 있었거든요. 네네. 중국 업체는 안도한다고 하고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또 지난번에 테슬라 가격 내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테슬라가 네. 북미랑 유럽은 가격을 다시 올리겠다라고 최근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가격 정책에 대한 네. 변화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3월에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이 테슬라 차량의 판매 대수 감소가 네. 3월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 차량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60만 원 정도의 네.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어떤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했다라는 어떤 소식들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연동 관점에서는 지금 판가를 내려가면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어떤 전략들이 사실상 이게 큰 부분의 어떤 이 판매량의 어떤 증감폭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라는 어떤 강수를 통해서 이익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어떤 판단이 좀 들고 있고 네. 테슬라가 지금 이익 훼손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올해 적자로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좀 확대 해석을 한 것은 맞지만 판가에 대한 수익성 훼손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좀 더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을 판가 인상이라는 이 초강수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S&E 리서치에 따라서 올해 이 전기차에 대한 공급률은 16.6%를 좀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전망치를 33.5%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뭐 거의 절반 이상 정도로 좀 감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 변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 자동차 판매량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전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의 전환 속도를 조금 더 늦추겠다. 이런 발표는 좀 있었지만 저는 이게 대선에 관련된 표심을 좀 획득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니었나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변화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너무 악재 그다음에 노이즈 이슈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저는 주가에 작년에 많이 덜어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바닥은 확인했고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의 어떤 상승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이온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고부가가치 배터리에 대한 공급 이슈로 수익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 하에서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결론을 좀 내고 가겠습니다. 종목 실적이나 종목 얘기는 또 다른 세션에서 할 거고요. 오늘은 네네. 최근에 2차 전지를 둘러싼 변화들, 네. 또 일부 반등들 이런 걸 봤는데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잠깐 보면 아직까지 추세보다는 트레이딩으로 대응이에요? 저는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삼성 SDI가 단기에 강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2%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삼성 SDI가 20%가 올랐는데 2%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는 키맞추기 관점에서도 두 종목을 좀 더 보자. 다만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아니라 석유화학 부분의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차별화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SK온이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삼성 SDI에 비해서 상승 탄력도가 좀 더 떨어진 것은 맞지만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 모멘텀들이 부과될 수 있는 하반기 기점이라면 주가 선행해서 보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관심을 갖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저는 LNF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을 실적 개선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수급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우리가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왜냐하면 LNF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은 단기적인 수급 유입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3월 주총 이후에 세부적인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들이 좀 더 수립이 된다면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됐네요. 2차 전지의 최근 움직임과 종합적인 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청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